한강 하면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할 만큼 엄청나게 멋지고 큰 강인데 즐길 거리는 없어. 이게 말이 되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로 자동차 도로 많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보행자 친화적으로 도로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주로 한강을 더 멋지게 꾸미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마땅합니다. 한강은 더 멋지게 돼야죠.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도시의 강들이 서울에 있는 이런 한강만큼 거대한 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템즈강 넓다고 하는데 700m, 프랑스의 센강 200m, 독일 쾰른의 라인강 500m, 한강 1200m입니다. 1.2km예요. 그래서 한강 하면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할 만큼 엄청나게 큰 강인데 풍경을 보면 좀 얘기가 다르죠. 런던 템즈강 풍경 이렇습니다. 프랑스 센강 이래요. 쾰른 라인강 이렇습니다. 한강은 상징물이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죠. 이거 평수로 따지면 1300만 평쯤 되네요. 서울에 한 평이 얼마인데 지금 1300만 평을 그냥 놀리고 있어요. 나 사는데 한강이 도움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맨날 다리 건너려고 하면 막히기나 하고, 만약에 이게 서구의 어떤 선진국에 이런 강이 있었으면 여기에 당연히 요트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거 놔뒀겠죠. 왜냐면 이 한강이 조금만 빠져나가면 바다로도 연결돼요. 당연히 여기가 요트로 꽉 찰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한강은 즐길 거리도 충분히 있었어야 맞죠. 지금 스케일은 세계 1등인데 즐길 거리는 없어. 이게 말이 되나? 유트 타시는 분들 한강에 간혹 있잖아요. 이분들 보면 거의 한강 전체를 전세 내고서 유유자적 혼자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타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바다에 나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강에서 출항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한강 전체가 그냥 내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300만 평을 그냥 혼자서 써도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레저도 하고 교통도 있고 요것만 공원이 아니라 그 안쪽까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생각이었고, 이런 거를 내놓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게 이게 괜찮은 계획인가 살짝 걱정스럽긴 해요. 일단 55개 사업을 벌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실성이 있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세훈 시장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오르죠. 한강 르네상스 지난번 시장일 때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서울 그때 흔적 지금도 알 수 있는 거 몇 개 있죠. 뭐 예를 들면 세빛둥둥섬, 그리고 동대문 DDP. 그때 당시에 뭐 서울을 예술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싶었는데 중간에 시장직을 물러나게 되면서 갑자기 그만두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각 당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치인도 아닌데 모든 시민들이 그냥 막 지지를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교 원장님. 이 원장님께서 본인은 절대 정치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신 추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은 그때 당시 반한나라당이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적대적인 감정을 계속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세훈 시장이 건설한 세빛둥둥섬, DDP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혔어요. 그래서 몇 개 이벤트가 진행되는 걸 나서서 취소시키셨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야 이건 흉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일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서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지하철 폰트도 바꾸고 지하철 기둥도 바꿨죠. 이 지하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하철에서 그딴 거 바꿀 생각은 하들 말고,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딱 여기 전광판에 뭐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역이 무슨 역입니다 이거만 표시하면 되지 딴 거 뭐가 필요해요. 더 웃기는 거 모니터가 여기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똑같은 걸 보여줘. 그럴 거면 뭐하러 모니터가 두 개 있어. 최악의 전광판이죠. 그리고 또 저는 지하철 내려야 되는데 저거 안 보여서 그냥 놓친 거 그거 다 보상하시라고.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새롭게 내놓는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셔야 하는 내용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자동차를 가지고 잠수교를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잠수교라고 불리는 다리죠. 이제는 이 다리가 보행도로가 됩니다. 이 한강 주변이 공원화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걸어서 접근하기 그다지 쉽지 않다. 이거 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걸어서 한강으로 쉽게 갈 수 있게 하고 한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수교 보행도로화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잠수교 위에 반포대교 있잖아요. 근데 조감도에는 반포대교를 투명하게 지워버렸죠. 이렇게 된다고 그려놓으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사업들은 이게 비용적으로나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잠수교를 보행화시키는 거 이건 확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막으면 되잖아. 그 안에 있는 이 보행교를 얼마나 멋있게 꾸미느냐 그건 다음 문제고, 그래서 잠수교를 보행도로화 시키면 이건 좋은 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라톤을 좀 뛰었었는데 춘천 마라톤 나가고 막 그랬어요. 마라톤 대회 대부분이 이 잠수교를 막고 여기를 뛰어서 건너도록 해요. 여기를 막아놓는다고 해도 주변 도로가 뭐 되게 막힌다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교통 분담률이 크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도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보행화 된다고 해도 운전자 여러분들 크게 불편 느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살짝 걱정되는 건 여름이 되면 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잠수교가 진짜 잠수되는데 그때 한번 다 쓸려 내려갈 텐데 여기다가 지금 뭘 예쁘게 하겠다는 건가? 극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극장을 여기다 어떻게 만들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여기 보면 실제로는 위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전 볕이 안 드는 그늘인데 조감도를 왜 이렇게 그려서 사기치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늘이 보이는 공간 물론 좋죠. 좋은데 이 한강은 폭이 1.2km라고 했잖아요. 1km 넘는 다리를 내가 건너야 되면 햇빛 맞으면서 걸으라 그러면 그거 걷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서울역 앞에 보면 고가도로 철거 안 하고 그걸 보행공원으로 바꾼 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떼약볕이 쎄요. 이거 걸어서 건너기 빠듯합니다. 여름엔 진짜 아예 여기는 건널 수가 없는 길이 돼버려요. 근데 잠수교는 그나마 위에 다리가 있잖아요. 낮에는 햇빛을 가려줘서 조금 편하고 밤에는 조명 때리기 좋고,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잖아요. 비 오더라도 지나갈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천장이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의 곳곳에 보행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노들섬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행다리를 만든다고 하네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노들섬 보면 차 없이는 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은 뭐 단순하게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에 또 다른 이동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여기 일단 곤돌라가 있어요. 한강에 곤돌라를 곤돌라가 이게 운송수단으로서 가치는 굉장히 적은데 뭐 아무튼 뭐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여기 보면 서울항을 짓는다고 하죠. 여기서 배를 타고 김포 지나서 인천 쪽으로 해서 배가 나간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제주도를 갈 때 페리를 어디서 타냐면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타겠죠. 인천에서 배를 타려면 인천까지 또 가야 되잖아. 서울항에서 그냥 배를 타고 한 큐에 그냥 제주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가 제주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중국 쪽으로도 간다고 하는데 중국을 가려면 도대체 한 일주일 걸리나? 화물이라면은 의미가 없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간혹 보면 배를 운송수단으로 전혀 안 쓰니까 우리가 배는 그렇게 느린 걸 어떻게 타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보면 출퇴근할 때 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다리가 위에 있는데도 배를 타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난지 마리나, 여의도 마리나, 이촌 마리나, 잠실 마리나 이렇게 마리나들이 있습니다. 마리나가 뭐야? 요트, 모터보트 이런 개인 자가용 배의 선착장입니다. 요트를 사보겠다는 분들 계실 텐데 요트가 뭐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의외로 비싸죠. 비싼데 그래도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시면요, 한강 한가운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중고 요트 같은 거 작은 거는 4천만 원이면 사네요. 진짜 돈 많이 들여서 1억 정도면 정말 좋은 거 사는 것 같아요. E 클래스 중에 좀 좋은 거 이런 거 살 정도면 중고로 요트 꽤 괜찮은 걸 사는 거죠. 문제는 유지보수비가 비싸요.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들어.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요트를 정박할 곳이 없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큰데 배를 정박할 곳을 만들어 놓질 않았죠. 그래서 배를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한강에 그냥 불법 주차해 놓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렇게 곳곳에 마리나가 생기고 요트가 막 쫙 이렇게 정박되면 이런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경이 되겠어 싶은데 지금 아라마리나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느낌 듭니다. 살짝 외국 같아요. 돛이 쫙 올라가 있는 이런 하얀 요트가 쫙 지나가면 멋지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논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부자들이 사치스러운 취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한강이 저렇게 부자들의 노름에 침해받아야 돼?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한강이 좀 적적한데 여기 이렇게 멋있는 배들이 막 왔다 갔다 떠다니는 모습 이런 거 있어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좀 아름다운 도시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요트를 좀 사게 해서 마리나의 정박비 막대하게 내게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부가 분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세 번째. 또 있다고? 아니 이게 무려 55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은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상암동에는 서울링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이렇고요. 높이는 180m. 이게 180m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영도 보면 셜록 시작할 때 이런 장면 나오죠. 템즈 강변의 이 대관람차, 이거 이름이 런던 아이인데 이거 높이가 135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라고 한때에는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중국에서 이것보다 조금 높은 대관람차를 만들었죠. 난창지성, 이 대관람차가 무려 160m.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싱가포르에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싱가포르 플라이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딱 5m 높은 165m. 그것보다 더 높은 대관람차도 나왔어요. 라스베이거스에 167.7m짜리 대관람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게 짓겠다 해서 180m가 된 거겠죠. 근데 문제는 재작년에 아랍 형님들이 칼을 갈고 두바이에다가 250m짜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 아이 대관람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열애해야지. 아니 요건 안 돼. 그래도 아시아에선 가장 높은 거대한 대관람차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야, 세계적으로 대관람차 그거 다 지었지만 그거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의외로 탑니다. 꽤 많이 타요. 이런 거 지어지는 도시들 대부분이 관광도시잖아요. 런던 아이는 이거 예약 안 하면 아예 못 탑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지금 서울 링 같은 경우는 이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살이 없죠. 살이 없는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테두리만 갖고서 짓겠다는 건데 가능하더라도 건축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비용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튼 뭐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실내는 이런 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장이 있어? 천장 좀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평가하자면 일단은 스킵하겠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장밋빛 아이템들 사이에 살짝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 높이 제한 완화, 이런 게 왜 여기 들어있나.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여기 살짝 끼워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용적률 제한이나 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은 한 번 해놓으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런 좋은 여러가지 요소들 뭐 잘하면 좋겠지만 그 외의 것들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가려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축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은데 에펠탑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에펠탑이 1800년대에 지어졌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흉물스럽다 이러면서 파리 시민들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파리의 상징이 되고 있죠. 이것뿐이 아니라 성파밀리의 성당이라든지 런던 시계탑이라든지 뭐 이런 꼭 실용적이지 않은 그런 건축물들이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건축물을 짓겠다, 이런 건설 자체는 꼭 필요한 거죠. 근데 하겠다는 내용이 너무 많고 비현실적인 것도 있어서 너무 인기몰이식으로 급조한 아이디어는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서울시장 임기는 2025년까지인데 삽을 뜨는 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리고 2026년에 뜨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현실성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든 안 되든 뭐 또 지금 시장이든 아니든 이런 서울을 발전시키는 아이디어 이런 거 계속 내놓고 새롭게 좀 추진해야 서울도 세계적으로 멋진 볼거리 많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 영상은 미리 찍어 놓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워크숍을 떠났어요. 베트남 나트랑으로 다 같이 떠나서 회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편집해서 나가는 시점은 아마 한참 뒤에 아닐까? 아무튼 저희 잘 놀고 올게요. 안녕.